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화요일장 대응하시느라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파란불로 마감하면서 좀 어려운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6% 빠지는 흐름이었고 코스닥 역시도 2차 전지주들이 좀 빠지면서 0.83% 빠지는 흐름 보였습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주 쪽도 좀 어려운 흐름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7만 원대 밑으로 빠지면서 좀 어려운 흐름 보여줬는데요. 2차 전지 역시도 오늘 빠지는 흐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약세를 보이면서 2차 전지 쪽도 오늘장 조금 쉽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자,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미국 법원이 각하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장에서는 원전 관련주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원전 관련주들 흐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기술이 오늘장에서 15% 넘게 올라주는 모습이었고요. BHI 역시도 두 자릿수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17,900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하면서 역시나 5%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원전 수출에 대한 걸림돌이 해소가 되면서 이 한수원의 승소 소식에 올라온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통신 장비 관련주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5G 관련주가 주목을 받으면서 일제히 좀 빨간불을 킨 모습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요. KMW 그리고 에이스테크가 장안가에 도달한 모습입니다. 이 6G 레디, 즉 이 6G에 대비하는 5G 장비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 투자에 대한 내년 말에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오겠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소식과 함께 5G 관련주들이 오늘장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관련주들 솔리드를 비롯해서 FR텍 역시도 두 자릿수대 강세 보이면서 일제히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일정으로는 목요일에 또 FOMC가 남아 있고요. 9월 달은 이제 연휴까지 5거래일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 가지 시장 변수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점들을 투자 포인트로 잡아봐야 될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 1시간 동안 짚어보시죠. 자, 그렇다면 최고의 전문가님과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분과 함께라면 약세장을 헤쳐갈 수 있는 시각이 생길 것 같습니다. 트렌드 리더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지수는 사실 많이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지수가 약세한 거 대비해서는 좀 올라갔던 종목들은 있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제 언급해 주셨던 유신이 또 상한가에 도달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뭐 한국 무브맥스도 급등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렇게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잡으실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네, 제가 방송을 통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 자체를 분석하는 것에 대한 노하우도 필요하지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의 타점을 노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방송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시면 작은 단서라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제 오늘 연이틀 동안 시장 자체가 좀 약하게 움직였죠.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리뷰를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밀림이 나왔는데 지난주에 반등을 좀 하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밀렸죠. 근데 제가 봤을 때에는 다음 주에 우리나라 시장이 긴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체적인 섹터 자체가 올라가기보다는 집중도 있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자금이 좀 강하게 몰리는 쪽에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 흐름에서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코스닥 보도록 하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의 영향력이 좀 더 강하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에 영향력이 좀 더 강하죠. 오늘 좀 아이러니하게도 2차 전지 ETF상 인버스 ETF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하락 마감을 했었던 부분이 살짝은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좀 힘들다라고 느끼셨을 텐데 제가 어제 소개드린 종목 하나가 상한가에 도달을 했고 또 한 종목은 장중에 15%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시장에서도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낼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도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이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오늘 원전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한번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6G 관련주들도 한번 시세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이제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오늘 시장에서는 좀 짤막하게 테마가 형성된 종목군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오늘 변동성을 좀 키워줬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암 치료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이슈가 되면서 뭐 모비스라든지 비츠로테크 같은 기업들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진 못했는데 좀 작은 테마 내에서 변동성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어쨌든 자금이 계속해서 몰려가는 쪽들을 우리가 관찰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던 종목이 바로 이 유신이라는 기업이죠. 네옴시티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까지도 엮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리고 나서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으로서 소개드린 이후에 오늘 상한가로 들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탄력적이었죠. 제가 이번 방송에서는 이 고수라인의 메리트에 대해서 이 고수라인이 도대체 뭔지 계속해서 질문을 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시청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유신이 상한가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였는데 저한테는 말이죠. 전문가한테 상한가라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네요. 인버스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2차 전지가 전체적인 약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을 좀 반대로 드렸네요. 제가 좀 당황을 해서 그런지 반대로 말씀드렸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인버스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반도체도 약하고 2차 전지도 약했다라고 제가 정정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가 큰 자금들,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큰 메이저 업종 자체에는 자금이 크게 들어오지 않고 있으면서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테마주들이 조금씩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 때는 주도 섹터를 반드시 노려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부터 방송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조금씩 드리고 있죠. 그게 뭐냐면 제가 한 3주 정도 방송을 하고 있는데 항상 이제 좋은 시장이 예상된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섹터를 공략하면 수익이 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제부터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포트폴리오에 대한 정리라든지 변화를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하긴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밀려 내려오면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평선에 닿아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탈을 하게 된다면 시장 자체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분석한 종목들, 내가 자신 있게 생각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서 투자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세워라 내워라 종목군들을 보유하고 시장이 깨지고 시장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보유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매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원래 2차 전지를 100%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2차 전지가 조금 안 좋으면 비중을 조금 줄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AI와 로봇 관련주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었는데 AI 쪽과 로봇 쪽이 좀 꺾인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조금 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손절이나 매도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지만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면서 매매를 하셔야지만 좀 더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2차 전지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려보자면 2차 전지가 올 상반기 때 보였었던 그런 폭발적인 상승을 보이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1주 정도만 생각을 하게 된다면 다음 주에 연휴도 있고 거래대금이 줄어들게 된다면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을 수도 있겠죠. 상반기 때 100%, 200% 오른 것만큼 지금부터 일주일 안에, 2주일 안에 100%, 200% 올라가긴 어렵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계속해서 바뀐다라는 거죠. 환율도 바뀌고 유가도 바뀌고 계속해서 시장의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정리와 변화는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내가 투자하고 있는 전체 투자 자금을 전부 다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불나방처럼 종목군을 계속 바꾸면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전체 자금을 바꾸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하고 있는 비중,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비중을 좀 어느 정도 나눠가지고 빠르게 종목군들을 변경할 수 있는 성향을 가진 종목들에 대한 비중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종목을 압축하거나 비중을 조절하거나 현금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뷰가 많습니다. 시장이 우상향할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라는 뷰가 많은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이 이런 위치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하락하게 된다면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유혹하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 바로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가 추가 매수했었던 자리가 하락의 초입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빠지고 시장이 빠지고 빠지다 보면은 이 밑에서 너무나도 매수가 하고 싶은데 현금이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 항상 현금 비중에 대한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고 현재 시장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위태롭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유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추가적인 상승, 시장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키울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지만 항상 대비는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포트에 대한 정리와 변화가 필요하다. 이게 좀 어려울 겁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 변화 자체를 좀 두려워한다면 어렵다,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3년 후에도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목표를 잡고서 뚝심 있게 나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지난주 후반 우리 시장 굉장히 어렵고 좀 불편한 시장이 이어졌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시장에서 이런 시장 자체를 좀 기회로 생각하시고 포트의 변경, 포트의 재정비 기회로 삼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정리해라, 이 목표를 잡고 좀 뚝심 있게 나아가자라는 말씀까지 주셨는데요.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내가 투자에 대한 해안을 좀 배워보고 싶다, 내일부터 장중 대응 전략을 바로 좀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지금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저녁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실시간으로 대응 케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과 소통 이어가 보시면 되겠는데요. QR코드 지금 하단에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뒤에 그냥 갖다 대시면 자그마한 링크 뜨는데요. 해당 링크 터치하시고 4989 참여 코드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이재규 우리 전문가님 이름 3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오픈 채팅방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 이제는 우리가 어떤 섹터를 좀 봐야 할지 그리고 그 안에서는 어떻게 종목들을 좀 선별하면 좋을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전문가님 수익률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좀 선별을 하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요즘에 소개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시장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죠. 하지만 이 종목들이 모두 다 올라갈 만한 자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제한된 자금이 몰리는 쪽을 공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 섹터를 공략해야 된다는 건데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오는 쪽을 계속해서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가 꺾이는 것 같아도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도 섹터라고 해서 시장에서 시장 대비, 지수 대비 좀 강한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좋은데 아무 종목들이나 공략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제공드리고 있는 이 고수라인이라는 신호를 보고서 우리가 매매를 하면 됩니다. 제가 이 드림 CIS라는 기업을 8월 31일에 이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당시에도 고수라인 이 신호에 포착이 됐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이죠. 단기간에 보름 정도 된 기간 동안 70%대의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수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충분히 설정하실 수 있게끔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노란 톡방에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제발 좀 설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들 역시 이 고수라인을 통해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기업의 내재 가치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 설명드려 볼 테니까 계속해서 집중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종목 리뷰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바로 어제 말씀드린 기업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안 좋았죠. 오늘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안 좋았는데 어제 제가 한국 무브넥스라는 기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기업인데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어려워할 만한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고수라인, 빨간색 라인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 너무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 자동차 쪽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이 될 수 있고 실제로 한국 무브넥스 같은 경우는 성화이텍이라든지 화신 같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지금 주가 흐름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독자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15.6% 고점까지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무브넥스는 어제 방송드렸었던 화면을 잠깐 캡처를 해봤습니다. 그죠? 어제 말씀드렸었던 종목이라는 거고 또 다음 종목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택 역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기업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달 전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 바로 어제 말씀드린 기업이라는 거죠. 어제 말씀드린 신택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 기업이지만 오늘 7%대의 상승이 나왔죠. 이 역시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었기 때문에 힘을 충분히 받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이 추세를 형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신호포착이라는 것을 꼭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이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시세의 연속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바로 설명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또 다른 종목 바로 유신입니다. 유신 오늘 장 초반부터 변동성이 어느 정도 나오더니 장후반부에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상한가로 꽂히는 모습이 나왔죠. 이 유신 역시 제가 어제 똑같이 설명을 드려보자면 고수라인 상단부 위에 올라왔는데 눌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지난 3주 동안 소개드렸었던 종목 중에서 이 고수라인을 이용해서 매매를 했을 때 상단에서 한번 눌렸었던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유신이 오늘 상한가로 들어갔습니다. 한국 무브넥스가 하루 만에 15%의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유신은 상한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대한제당이라든지 어제 소개드린 다른 종목들도 오늘 좋은 모습이 나왔죠.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였다는 것은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HTS에 MTS에 설정해 놓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것을 가지고 여기 위에 올라가면 무조건 수익이 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사기꾼이겠죠. 하지만 이 고수라인을 설정하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될 테니까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죠. 제가 이거 리뷰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오늘도 올라갔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9월 12일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여기 빨간색 라인이죠. 이게 바로 고수라인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고수라인이 옆으로 누워있는 상태가 아니라 올라가는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날 제가 말씀드렸었던 걸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고수라인을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터치했을 때는 더 강한 시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오면서 이 기업 같은 경우 딱 지난주 오늘이죠. 12일이니까 지난주 오늘 소개드렸었던 기업입니다. 딱 일주일, 5거래일 만에 30%대의 상승이 나왔던 거. 이것 역시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었기 때문에 고수라인과 관련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고 또 다른 종목도 있습니다. 바로 에이블 CNC죠. 이 에이블 CNC 같은 경우도 지난주
11일 날, 11일이면 지난주 월요일인가요? 지난주 월요일 날 소개를 드린 이후에 60%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탄력성이 좋죠. 우리가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최소 20%대의 상승률은 보일 수 있는 그런 연속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수익 날 때는 5%의 수익이 나고요. 손실이 날 때는 10% 이상의 손실이 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반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고수라인이라는 거죠. 수익이 날 때는 연속성을 가져가는 거고 손실이 나올 때는 빠르게 잘라낼 수 있는 방식, 그게 바로 수익을 내기 위한 방식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수라인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에이블 CNC도 많이 올라왔고요. 드림 CIS 같은 경우도 제가 9월 4일 날 소개드렸었던 종목인데 7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소개드렸었던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2거래일, 9거래일, 5거래일, 6거래일, 5거래일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죠. 저기 보시면 S&T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 14.9%인데 20% 이상 올라간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니터랩이라는 기업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었죠. C랩이라는 기업도 있었고 2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많은데 전부 다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우리가 공략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한두 개 정도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 고수라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 수가 있겠지만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소개해드린 종목들만 하더라도 4-5 종목이 굉장히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고수라인을 HTS에 좀 설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걱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나 고수라인 좀 설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수라인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방 안에 있습니다.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종목들로 수익을 좀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2가지 방법으로 오픈 채팅방 참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QR코드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뒤에 가까이 갖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터치하시고 참여 코드 지금 아래 나가고 있습니다. 4989 입력하시면 이재규 전문가님과 내일 장중 대응부터 바로 함께 하실 수가 있겠고요. 혹은 문자가 조금 더 편해요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이재규 보내주시면 오픈 채팅방 안에서 올라갔던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전문가님께서 9월에만 상한가 종목을 3종목이나 잘 잡아주셨거든요. HB 테크놀로지부터 드림 CIS, 어제는 하루 만에 상한가를 잡으신 유신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도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좀 소통 이어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고수 라인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수의 해안을 배울 수 있는 고수 라인. 우리 고수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고수 라인이 도대체 어떤 라인이길래 이렇게 많이 수익이 나는 종목들을 잡을 수가 있었는지 궁금해지거든요. 어떤 라인일까요? 네, 고수 라인 바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바구니 앞서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 고수 라인은 빨간색 선과 검정색 선과 파란색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선 위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공략을 하는 건데 사실상 굉장히 탄력적인 종목들을 잡아내는데 도움이 되는 신호포착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응용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수는 굉장히 잘 하시는데 매도를 잘 못하십니다. 이게 수익 매도가 될 때도 있고 손실 매도가 될 때도 있을 텐데 이 매도 타점까지 잡아주는 것이 이 고수라인의 메리트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수라인을 설정해 놓으신다면 이 빨간색 라인 위에서 매수 접근을 하시고 매수 접근한 이후에 빠질 때에는 파란색 선에 닿을 때 손절을 하시고 그리고 수익이 나다가 밀릴 때에는 검정색 선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검정색 라인에서 익절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렇게 고수라인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 수익이 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뱉어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수가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보유하다 보면 이제 내려올 때 매도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잘라낼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고수라인, 이 방송에서 소개드리고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들인데 이걸 사실 제가 노란 톡방에서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오늘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드림 CIS 같은 경우는 70%가 넘는 상승이 나왔고요. 에이블 CNC도 60%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알테오젠도 30%대의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거죠. 우리가 신호포착이라고 해서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으면 공략을 하겠다라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드림 CIS가 고수라인 상단부에 위치한 이후에 이 CRO 회사입니다. 이건 임상을 대신해주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임상을 대신하는 부분을 AI로 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기사가 나오면서 상한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에이블 CNC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온 이후에 중간 배당 결정이 났죠. 그리고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미국의 머크사가 인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한번 돌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테크니컬한 부분, 기술적인 부분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자금력이 큰 주포들이 어느 정도의 상승 준비를 마친 이후에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이런 이슈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 고수라인을 이용하는 거지만 이 고수라인을 이용한다면 이런 앞으로 나올 만한 좋은 이슈들을 먼저 선점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고수라인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전 여러분들께서 꼭 좀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이제 장바구니에 담아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장중에 좀 거래가 나와준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왜냐하면 너무 계속해서 종목 설명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종목 설명을 좀 임팩트 있게 짧게 진행을 하고 또 다른 말씀들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기업은 액세스바이오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은 전부 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종목들도 간혹 있으니까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어찌됐건 간에 종목에 대한 메리트도 중요하지만 저는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죠. 지난 3주 내내 그러고 있는데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액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진단시약 전문 업체죠.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코로나 관련주로도 엮였었고 뭐 진단시약이라고 해서 임신이라든지 뭐 심근경색 같은 것들을 진단해내는 시약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제약바이오 쪽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중국 쪽에서 이제 이 엠폭스라 그러죠.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서 중국 쪽에서 좀 이렇게 강화할 수가 있다. 방역을 강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좀 변동성이 나왔는데 사실 이거보단 저 중간쯤에 있는 이 큐라 페이션트 지분 확보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큐라 페이션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가장 큰 약국 체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약국 체인과 이제 제휴를 하면서 지분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외형 성장을 시작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액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재무 상태를 보더라도 굉장히 우량합니다. 물론 일시적인 이슈 때문에 재무가 좋은 상태인데 어쨌든 재무가 좋다라는 것은 제약바이오에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액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와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제약바이오 종목들 소개드렸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액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좋은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수익률 상당히 많이 주셨던 종목들도 있었잖아요. 어떤 종목이 있었죠? 예, 드림 CIS라는 기업이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네. 드림 CIS라는 기업과 한올바이오파마라는 기업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고요. 제가 이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는 3,000당 제약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자금이 좀씩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수주를 많이 받으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 2주, 3주 전부터 이미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오는 제약바이오주들이 여러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좀 시장보다는 먼저 파악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액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도 앞서 제가 소개드렸었던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만큼 그 이상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
뭐 눈여겨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담이 좀 된다면 뭐 하루 이틀 정도 기다렸다가 공략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테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무브넥스 두 번째 종목입니다. 어제도 소개드렸었던 종목이죠. 제가 아까 전에 리뷰하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나라 기아차, 현대와 기아차 메리트가 굉장히 커요. 2분기 때도 실적이 잘 나왔고요. 우리가 이제 전기차 쪽으로 친환경 쪽으로 전환이 되면서 전기차라든지 수소 쪽에 대한 현대 기아 그룹들의 메리트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자동차 관련주들이.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노사 합의가 진행되지 않았었던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던 거죠. 파업을 해버리면 생산이 되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타격이 클 뻔했는데 이제 합의가 진행되면서 자동차주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동차 관련주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주가 흐름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무브넥스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히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오면서 시세를 받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강력한 시세가 나와서 장중에 15% 넘는 상승이 나왔는데 이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장바구니 종목에 장중에 좀 거래가 많이 들어온 특징주들을 많이 넣어놨으니까 이 부분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장중에 특징주라고 해서 모두 다 고수라인 위로 올라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다라고 하더라도 고수라인 하단부에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어쨌든 시세의 연속성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 제가 이제 2차 전지 쪽, 2차 전지라고 볼 수는 없죠. 이제 철강 쪽이죠. 포스코 스틸리온이라는 기업을 오랜만에 좀 준비를 해봤는데 뭐 도금 강판과 컬러 강판 쪽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30조 규모의 철강제가 사용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는 메리트로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잠깐 옆으로 빠져가지고 2차 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을 처음 할 때부터 우리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왔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2주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와 논외로 이 포스코홀딩스라든지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굉장히 오랜 기간 굴뚝산업이라고 하는 성장성이 좀 저하돼 있었던 철강 쪽 기업으로 분류가 되다가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완전히 수직 계열화를 하면서 변모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흐름에 실제로 내재 가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스틸리온이 2차 전지 쪽이랑 엮이지 않고 그냥 철강 쪽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4분기 때 중국 쪽에서 철강 감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철강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는 앞서 보셨었던 알테오젠과 비슷한 흐름이 나오다가 이 기업 같은 경우 고수라인 지금 하단부에서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온 거래 대금이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분기 때 중국에서 철강을 감산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이제 실질적인 모멘텀,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스틸리온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바구니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눈여겨봤어야 될 장바구니 종목 3종목 짚어주셨습니다. 엑시스바이오 그리고 한국무브맥스, 포스코 스틸리온까지 짚어주셨는데요. 한국무브맥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제 방송에서 또 언급을 주셨던 종목인데 바로 급등이 나와줬고요. 뿐만 아니라 유신 역시도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을 잡고 싶다. 어려운 시장에서도 수익 나는 종목들로 내 포트를 좀 구성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 장중 대응 전략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규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만 출연하시기 때문에 오늘 입장하시지 않으면 또 다음 주까지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랄게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4989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문자로 샵 3772번 이재규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상한가 간 종목들 9월 달 안에서도 상당히 많이 잡아주셨잖아요. 그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네, 제가 9월 달에 그러니까 이제 방송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9월 달에 어쨌든 새 종목이 상한가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부 다 이제 제가 방송에서 소개드린 종목이죠. 이제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을 때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서 9월 7일 날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드림 CIS 같은 경우도 상한가에 진입. 그리고 유신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제가 소개드린 이후에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제가 딱 세 종목을 이제 상한가로 진입을 시켰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이제 진입한 모습인데 이제 네 번째 종목, 다섯 번째 종목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4일 정도 그리고 이번 주까지 해가지고 오늘까지 해서 이제 며칠 만에 4일 그리고 8일 만에 상한가 종목들이 나왔는데 이번 달 안으로 상한가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다음 상한가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는 좀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이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들이 시세의 연속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내용의 PPT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화장품 관련주라고 해서 두 종목을 제가 선별을 해봤는데 그중에서 한 종목은 고수라인 하단부에 있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종목은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 등락률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났다라는 거죠. 바로 넘겨서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제가 보여드렸었던 고수라인 하단에 있었던 종목 같은 경우는 1주에서 2주 정도 이후까지 주가의 변동성이 마이너스 2% 정도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상단부에 있었던 종목 같은 경우는 70%대에 가까운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같은 업종에 속해 있다라고 하더라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이 훨씬 더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죠. 아까 전에 제가 한국 무브넥스를 말씀드리면서 성우하이텍이라든지 화신 같은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보다 좀 더 강하게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시세의 연속성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수익이 크게 나야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 같겠지만 어떤 투자자분들은 뭐 이제 수익률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적은 금액을 수익률보다는 저는 어쨌든 수익금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내가 100% 수익 났는데 수익금이 적은 것보다 내가 뭐 5% 수익 났는데 수익금이 많은 게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이 수익금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보유를 했을 때 연속성을 보일 수 있도록 제가 설정을 해놓은 부분이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특가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제가 이제 특가 종목으로도 여러 종목들을 준비를 했는데 전부 다 하지는 않고요. CU박스라는 기업까지만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우진이라는 기업입니다. 우진도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왔었던 기업인데 오늘 장 초반에 좀 좋은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이 원전용 계측기를 만드는 기업이죠. 이제 오늘 웨스팅하우스 이슈가 있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우리나라 한수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야, 너네들 그거 수출하지 마라. 원전 우리 기술인데 왜 너네들이 사용을 하냐. 수출하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소송을 걸어왔는데 미국 쪽 법원에서 이 웨스팅하우스에 대해서 너네들이 소송을 걸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전이 정책적으로든 어쨌든 계속해서 성장하고 다시 한번 전 세계를 휘어잡을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이 웨스팅하우스의 이슈로 인해서 어느 정도 약해져 있었는데 어느 정도 계속해서 제한을 받아왔었는데 이제 이 이슈가 풀리면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여러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우진을 제가 준비한 이유는 이 우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원전에 들어가는 계측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가 이 원전이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열이 많이 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로 안에 중성자 수가 많아지면 이제 열이 많이 난다라고 하는데 이 중성자가 얼마나 있는지를 체크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중성자가 많아지게 되면 열이 나니까 위험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우진이라는 기업이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전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뭐 소형 모듈 원전이죠. SMR에 관련되어 있는 메리트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네옴시티와 우크라이나 재건 쪽인데 공교롭게도 사우디에서도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우리나라 원전 기술을 굉장히 높이 사고 있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관심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진 같은 경우도 고스란히 상단부로 올라온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공략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종목 중에서 우진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작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충분히 네 번째 상한가 기업으로도 잡힐 수가 있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바로 심택이라는 기업인데 PCB 제조업체입니다. 이거 심택을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방송을 통해서 가장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심택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가는 기업입니다. 굉장히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규모가 큰 기업이라는 거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용 PCB나 모바일용 PCB 전 세계 1위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1위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죠. 업종 자체가, 업황 자체가 살아나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D램이 저점을 찍으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수요 그리고 뭐 DDR5라든지 앞으로 개선되는 반도체 그 소켓에 관련되어 있는 메리트가 돼서 PCB 관련주로서 메리트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바일 쪽에 대한 메리트도 굉장히 큽니다. 모바일 쪽에 대한 메리트도 스마트폰 출하량이 어쨌든 저점을 찍어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반도체 쪽과 모바일 쪽 둘 다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PCB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디스플레이까지 돌아서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까지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심택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 중에서는 내재 가치적으로 실질적으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가장 강력하게 찍힐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심택은 좀 눈여겨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음봉이 좀 나왔더라고요. 오늘 좀 하락을 했는데 장 마감되고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들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살짝 투매를 조금씩 유발하면서 물량을 가져가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는데 심택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시청자분들께서 꼭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택 같은 경우도 고스란히 상단부에 올라온 상태에서 조정을 받았는데 충분히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택 같은 기업은 굉장히 큰 악재가 있지 않는 한 저는 깨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심택을 매매하시면서 좀 힘들다라고 하시면 이 역시 노란톡방에 들어와서 저한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제가 이 반도체 관련주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사실 반도체 쪽에 대한 메리트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좀 부각이 되다가 지난주 후반에 TSMC에서 문제가 좀 불거지면서 이 반도체 업황이 죽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리스크가 어느 정도 생겨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실제로 D램 같은 경우도 돌아서고 있고 낸드 같은 경우는 4분기 때 돌아선다라고 하고 있고 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HBM이라든지 AI 쪽에 관련되어 있는 AI에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TSMC 쪽에서 나온 이슈들이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큰 흐름 자체는 돌아서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좋았었던 상황에서 악재가 터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안 좋게 보다가 또 안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저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후공정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전공정 관련주들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전공정 관련주 중에선 저는 월덱스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이제 식각 관련되어 있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후공정 쪽에는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다가 전공정 쪽에는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뭐 대표적으로 원희가 EPS 같은 기업이 있겠죠. 근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월덱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1분기에서 3분기까지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후공정 기업들의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HBM 때문이라는 그런 메리트도 있지만 실제로 실적이 잘 찍힐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월덱스 같은 경우는 전공정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며칠 정도 조정을 좀 받다가 이제 다시 한번 올라와 주는 모습인데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전부 다 고스란히 상단부에 있는 종목들로 준비를 했는데 한 종목을 더 봐보도록 하죠. 제가 사실 종목을 시간이 부족할까 봐 한두 종목 정도 더 준비를 해오는데 오늘은 한참 남았네요. 근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제가 이 CU박스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U박스라는 기업은 이제 우리가 보면 AI, 얼굴 인식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AI 관련주들이 좀 안 좋죠. 그래서 저도 좀 답답한 부분인데 지금 AI 쪽이랑 로봇 관련주들이 8월 달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다가 로봇 같은 경우 이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AI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라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아직도 계속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 AI와 로봇이 완전히 깨졌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너무 공격적으로 우리가 공략하기에는 AI와 로봇 같은 경우는 부담이 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방송 초반에 정리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과 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I랑 로봇을 너무 공격적으로 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AI와 로봇에 관련돼서도 궁금하시면 저와 같이 좀 진행을 해보시면 되고 이 CU박스 같은 경우는 제가 AI로 준비한 게 아니라 내일 미국의 상무부에서 부장관이 방한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사이버 보안에 관련돼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미국의 15개 기업과 함께 방한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와 관련돼서 이제 보안 쪽으로 이 CU박스 같은 경우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규로 상장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보호예수 물량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호예수 물량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CU박스 같은 경우는 보호예수 리스크도 없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현재 고스란히 상단부에 올라왔다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지만 다시 한 양봉을 보이면서 내일부터 진행될 미국 상무부의 부장관 방안에 대한 수혜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 우리나라가 긴 연휴를 앞두고 시장 자체의 거래 대금이 굉장히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면 작은 금액으로도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도 좀 잘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말이 쉬운데 포트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9월달, 10월달, 11, 12월달까지 좋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꼭 좀 이제 생명력 있는 포트를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최근에 제가 소개드리고 있는 고스란히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 굉장히 탄력적인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 좋았죠. 하지만 유신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기업들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이재규 전문가님이 방송에서 못다 하신 이야기도 노란톡방 안에서 들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참여코드 4989 네 자리 입력해 보시면 되겠고요. 문자 활용이 조금 더 편해요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이재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타임특가 종목 지금 여러 가지 종목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PCB 기업 심텍뿐만 아니라 원전 관련주 우진 그리고 반도체 전공정 탑픽이라고 합니다. 월덱스부터 CU박스까지 여러 가지 종목들을 내가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스란히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고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 이재규 전문가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아쉽지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화요일장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